자, 처음에부터 다시 좀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먼저 하려고 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검색하는 기능을 하나 쉽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고, 두 번째는 퀵쉐어라는 거를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게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정말 편리하거든요. 퀵쉐어 하는 거를 또 그 당시에는 없었던 기능이 또 새로 생겼어요. 그 새로 생긴 기능들이 뭐가 있는가? 7.0에서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원UI 7.0에 퀵쉐어 있던 거에 대해서 더 좋아진 기능이 있다. 그걸 알려드린 게 두 가지고요. 그 다음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다 노트북 LM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노트북 LM 확실히 오늘은 결판 낸다. 이렇게 보고 여러분이 그동안 이해 못했던 걸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특히 노트북 LM에 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노트북 LM을 제 생각을 한번 여러분 같이 따라와야 됩니다. 노트북 LM을 운전 확실히 익히고 이 노트북 LM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다음 단계에 일어설 수 있는 길로 가려고 하거든요.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노트북 LM을 여러분이 저거 한번 씩 배우고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확실히 좀 활용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나중에 숙제 검사하듯이 제가 검사도 하고 싶어요. 검사 간단합니다. 자기가 쓰고 있는 노트북 LM 보여달라고 하면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쓰는지 금방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쫙 만들어진 거 보이잖아요. 금방 보일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할 만큼이나 해서 여러분이 노트북 LM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툭 올라서기 힘들다는 겁니다. 노트북 LM만 딱 확실히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서는 게 매우 쉽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강조하니까 꼭 요번에 마치 뭐 이잡듯이 한번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 노트북 LM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에 하려고 하는 거는 검색 기능입니다. 검색은 뭐 너무 잘 쓰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원UI 7.0으로 되면서 바뀐 걸 제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방식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했는 홈 화면에서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게 여기 홈 화면이거든요. 홈 화면 가운데서 보시게 되면은 잠깐만요. 안 되네. 이제 되네. 이렇게 되면 제가 빨갛게 표시했는 요 부분에 보면 저는 자꾸 파리똥이라 하는데 파리똥이 보일 겁니다. 요 파리똥이 보이는 요 지점에서 파리똥 근처에 손가락을 위로 싹 밉니다. 위로 밀으라 했습니다. 밑으로 미는 게 아니고 위로 밀게 되면은 모든 앱이 있다고 해서 이걸 앱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이 여기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앱스라고 하는데 이 앱스라고 해서 지금 제가 자꾸 잘 안 써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게 삼성 저기에서 정품이라 그래서 쿠팡에서 구입했는데 뭔가하면 우리는 여기서 동네에 나가려면 30분 차를 운전해가야 삼성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입했는데 완전 가짜였어요. 이렇게 됐다 안 됐다 됐다 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들어오는 가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사실 때는 가급적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이거 얼마 안 하지도 안 하거든요. 한 2, 3천 원 할 겁니다, 아마. 2, 3천 원 할 건데 이거를 저는 불편해서 샀더니만 이렇게 사람 이거 낭패를 보게 보여요. 됐다 안 됐다 지 맘대로 됩니다. 이거는요. 어쨌든 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뭘 사실 때 가급적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서 사는 게 안전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앱스라는 여기에서 요 밑에 보시게 되면 검색이라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 검색 이렇게 보이죠? 밑에 그죠? 이 검색에서 아까 말씀드린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다. 이 얘기 하려고 합니다. 그거 뭐 다 알고 있는데 알고 있는 제 설명 들으면 이제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일단 검색하고 싶은 거를 여기에 검색이라는 부분에 손을 딱 터치하게 되면은 타이핑할 수 있게 자판이 뜰 겁니다. 이때에 자음만 다 넣으면 됩니다. 자기는 카카오톡을 찾고 싶어. 그럴 경우에 카카오톡 할 때 티어시잖아요.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이 탁 튀어나온 게 보이나요? 자음만 딱딱딱 앞에 거 해주게 되면은 이거를 다 타이핑할 수 필요 없이 그대로 다 뚝 뜨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충분히 많아서 자판 연습할 김에 카카오톡 하셔도 되고 또 밑에 여기에 보면 마이크 표시가 있죠. 이 마이크 표시를 이용해서 마이크를 해도 말릴 사람 없어요. 없는데
이제 제가 그거보다도 이 카카오톡이라고 했더니 떴는 걸 한번 볼게요. 첫 번째에 내가 찾고 있는 이게 카카오톡 하나 떴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뜨는 게 뭔가 하면은 내가 카카오톡을 주고받았던 가운데 카카오톡이 되어진 게 다 여기 뜹니다. 이제 막강한 기능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내가 카카오톡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주고받으면서 문자 주고받았을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에, 그죠? 그 카카오톡 속에서 카카오톡이라고 언급되어진 거는 여기 다 나오게 있다는 겁니다. 어떤 힘을 느끼나요? 또 그 다음에 뭔가 하면은 설정에서 카카오톡을 어떻게 할 건가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께 굉장히 유용한 게 이럴 겁니다. 유튜브 검색에서도 카카오톡 되는 거를 여기서 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이것만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가 나오는가 한번 보세요. 어떻게 감탄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존의 검색하고 완전히 다르거든요. 기존의 검색은 항상 그 자리에 들어가서 해야 검색이 되어져요. 근데 요번에 삼성에서 만드는 이 검색은요. 여기에 관계된 모든 것을 검색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 가지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해 볼게요. 내가 부산 가서 사진 찍은 건데, 그죠? 부산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부산이라고 하고 검색을 누릅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산에서 했던 게 쭉 떠오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부산에서 어떤 그 영국 작가긴 한데 그 작가의 사진을 찍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이거든요. 제일 위에 보면 갤러리에서 부산에서 찍었는데 갤러리 가서 찍었던 그 사진 대충 부산이라는 것만 알고 내가 부산으로 넣었어요. 그랬더니만은 여기에서 내 폰 속에서 부산 갤러리에 해당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연구하면 사진을 우리가 자, 이 설명도 알았어야 됩니다. 사진을 이렇게 찍잖아요. 찍을 때에 이 사진 속에는 많은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많은 데이터가 들어간다고요. 왜 많은 데이터가 들어가는가 하면은요. 첫 번째로 이 사진은 어느 위치에서 찍혀졌는가 하는 GPS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GPS 데이터가 들어간다는 얘기 뭡니까? 부산 같으면 부산 어느 동네에서 찍었는지 이런 것들이 내가 관계없더라도 사진 찍는 순간에 사진 한 장 한 장 속에 다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진 노출이 어떻게 되는 건지 사진에 대한 정보가 또 다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보를 이용해서 얘가 이렇게 찾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돼 있죠. 그러면은 자 이런 걸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이 나중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나중에 찍었는지 그 전에 찍었는지 사진 날짜만 바꾸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죠, 당연히. 연구하면은 사진 파일에서 날짜만 바꿔서 되는 게 아니고 사진이 찍혀질 자체 속에서 사진 속에 숨겨진 데이터로 그게 다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처음에 누가 먼저 만드는 사진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게 되면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기능을 이용하는 건데 이같이 제가 부산이라고 하면 했더니만은 부산에서 찍었는 사진을 이렇게 딱 찾아내 주잖아요. 여기서뿐만 아니고 부산과 관계되는 것, 부산이라는 말이 들어간 거를 제일 처음에 내 거부터 먼저 찾아주기 시작합니다. 한번 볼게요. 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성 노트에서 내가 부산이라는 본문 속에 들어가는 게 두 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걸 안 바꿔드렸네 미안합니다. 정채봉의 화면에 나온 것 이것들 이런 것들 내 거에 관계되는 것부터 먼저 위에서 보여주는 거 보이나요? 앞에 갤러리를 보이고 그 다음에 삼성 보이고 그 다음에 유튜브에 부산에 관계되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다 어떻든 쭉쭉 보여주는 기능이 굉장히 요번에 7.0으로 되면서 막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또 제가 응용하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광장이라는 뭐 어떤 놈이 광장이라가 나와가지고 뭐 소설을 길게 얘기하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누군지. 그러다 걱정하지 말고 어디서 찾으면 되나요? 여기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유튜브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하나도 물을 필요도 없어요. 여기에 들어와서 그냥 광장이라고 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광장이라고 해가지고 찾게 되면은요. 광장에 관계된 거는 여기서 다 띄워줍니다. 당연히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먼저 나왔죠. 그 다음 밑에 갤러리에서 광장에 관계되는 것들이 쭉 나왔습니다.
또 그다음 내 파일에 광장이 된 게 나왔습니다. 보니까 내가 유튜브에서도 광장이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쭉. 예. 그러면 보세요. 유튜브에 가가지고 그러면은 여기에서 광장이라고 했는데 광장이 하도 많으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다 찾아가기가 좀 그렇겠네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하면 되겠죠. 광장 해놓고 앞에 안 그러면 내정신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좁혀줘야 되겠죠. 찾기가. 마치 서울에 김서방 찾듯이 찾으면 서울에서 김서방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서울의 성내동 3가의 김서방. 이렇게 되면 김서방이 확 줄어들게 되겠죠. 이제 이해됐었나요? 광장이라고 그냥 했더니만은 안 보였죠. 아까는요. 그런데 여기에 광장 해놓고 내정신을 하나 더 추가시킬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제가 했는 광장이 이게 쫙 뜨는 게 보이죠. 이런 방식입니다. 이제 찾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디서 찾는지 모르겠어. 이 얘기 제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절, 되겠네요.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든지 뭐든지 관계없이 다 해결해 주는 이 찾아주는 기능이니까 이 놀라운 기능을 어찌하여 안 쓰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잘 쓰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네. 예, 네이버의 검색은 단순히 이제 뭐 어떤 뭐 문장이나 단어나 하나를 해준다 그러면은 네. 여기에서 검색은 광장에 관계된 거를 아주 전체 포괄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타내 보여주네요. 예,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안 쓰게 되면은 어쩌겠냐 이 얘기죠, 제가. 그렇지 않나요? 이 좋은 거를. 그런데 99%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이 좋은 거를 몰라서 못 써요.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제인데 창피해 가지고 막 그러면서 그건 내 어떡하니 잘 몰라요. 이제 개미 소리로 그렇게 물어요. 물으면 제가 간단하게 그거 휴대폰 산지 몇 년 됐냐고 몇 년 됐다 그러면 제가 와서 7.0 업그레이드 됐을 시간 같으면은 이렇게 하면은 모든 거를 여기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주거든요. 됐나요? 오늘 요것만 해도 이제 집에 가도 됩니다. 본전 본전 뽑았습니다. 이거 뭐,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목사님 IT 수업 같은 것도 뭐 여기서 찾으면 다 그냥 착착착착 나오고 그렇죠. 예. 좋네요. 예. IT 수업도 아까도 서울의 김서방 찾는 식으로 찾지 마시고요. 서울의 김서방은 워낙 많단 말이에요. 그럼 IT 수업도 해놓고 뭐 김찬주라 하든지 안 그러면 IT 수업에는 한가 띄우고 내정신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다 속속 빠낼 수가 있겠죠. 또 IT 수업 가운데에 제 몇 회라는 걸 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 75회 그렇게 했으면 IT 수업 제 75회 또 안 그러면 제75회 IT 수업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탁탁 찾아내 주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 거를 너무 잘 안 보시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제가 안타까운 사실은 이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반 방송도 안 할 때 저는 앞으로 AI가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거라는 걸 2년 6개월 전에 먼저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얘기하고 나니까 한 3개월 지나니까 우리나라 방송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제가 일찌감치 얘기를 했거든요. AI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변화를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날짜를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얘기했나요? 박순웅 님이 말씀하셨나요? 누가 얘기가 벌써 2년 6개월이 지났네요. 이제 이 얘기 하시는 분. 박순웅 님 맞나요? 예, 그러셨죠? 예, 맞아요. 그럴 정도로 일찌감치 제가 AI를 소개해 드렸고요. 제가 이제 제 자랑하려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또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2년 반 정도에 지난 거에서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되돌아보게 되면은 2년 반 동안 또 큰 변화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 얘기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2년 반 내에는요, 장담할 건데요.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것보다는요, 10배는 고사하고 100배는 더 좋아질 겁니다. 뻥치는 것 같죠? 절대 뻥치는 게 아닙니다. AI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큰 그 효과를 주는 게 지금 인류가 만들어 온 것 중에 이것만한 기술이 없었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나요? 자, 예, 오늘 예. 목사님 하실 때 우리 IT 수업할 때는 어깨를 많이 쓰는 게 아니고 이 손가락을 많이 쓰는데 왜 어깨가 그렇죠?
농담입니다. 저는 20년 네. 동안 어깨를 아, 많이 썼잖아요. 네네. 오른쪽 어깨가 나갔거든요. 네네. 그렇군요. 그 얘기 하니까 저는 이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젓가락질, 이걸 잘 못해요. 하도 이 마우스를 이 손가락으로 하도 많이 해가지고 마우스를 하도 클릭해가지고 얘가 거의 잘 못 씁니다. 그래서 젓가락질을 못하고 저는 마우스를 왼손으로 합니다. 이 손가락이 안 돼가지고. 일종의 직업병이죠, 이것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 돌아와서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아까 그것만큼이나 빠뜨리지 말고 쓰시면 좋겠다 하는 게 퀵쉐어입니다. 퀵쉐어가 뭐냐라는 것부터 좀 얘기할게요. 퀵쉐어라는 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론적으로도 좀 알고 썼어야 되는데, 퀵쉐어라는 거를 거의 모르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쓰는가 보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자, 퀵쉐어는 삼성이 개발한 가까이 처음에는 삼성 기기만 돼서 삼성 기기들끼리 파일을 쉽게 주고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게 삼성이 개발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폰이 가장 잘 되고요. 그러나 지금은 기술이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삼성폰 아니라 모든 폰이 다 되고 또 그 다음에 애플 그 아이폰도 되고요. 모든 게 다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 다 되는 거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십시오라는 게 제가 지금 얘기하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퀵쉐어 쓰는 거를 한번 볼게요. 퀵쉐어는 뭔가 하면은 파일이나 특히 대형 그 파일일 경우에 여러분 카카오톡 이렇게 주고받을 때 보면 파일이 너무 커서 보낼 수 없습니다. 그런 경험 있지 않나요? 있어요. 네, 틀림없이 있어. 틀림없이 그런 경험이실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톡뿐만 아니고 다른 거에서 그런 경험들을 다 하게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낼 수 있는 게 이 퀵쉐어입니다. 그래서 퀵쉐어를 여러분이 잘 써야 될 텐데 이 쓰는 방식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면서 제가 어떻게 쉽게 쓸 수 있는가를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은 여러분이 보낸다고 봤을 때에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제가 이제 여기에서 제가 찍어 놓은 사진들인데 이 사진들 가운데서 물론 사진들뿐만 보내는 게 아니고 다른 것들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뭐든지 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진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보낼 사진 위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기다리면은 얘가 딱 체크 표시가 나타납니다. 다시 해볼게요. 자, 사진이 이렇게 있는데 이 사진 위에 조금 기다리게 되면 체크 표시 톡 튀어나온 게 보였죠? 이 체크 표시가 톡 튀어나오면서 그 다음에 덩달아서 밑에 뭐가 나오는 공유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공유라는 게 이렇게 공유하라는 것보다 이렇게 공유가 나오는데 이 공유를 눌러줍니다. 그렇게 공유를 누르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공유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제일 위에 한번 보십시오. 역시 삼성이 만든 거다 보니까 퀵쉐어가 제일 먼저 나오죠. 그래서 퀵쉐어가 제일 첫 번째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그 카카오톡이든지 뭐 이런 것들이 쭉 보낼 수 있도록 나와 있는데 제 얘기는 첫 번째 내정신 퀵쉐어라는 걸 이걸 한번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내 정신에 바로 가는 게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가는 게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5명이 놀러 가서 삼성폰이든지 아이폰이든지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게 된다 했죠. 퀵쉐어를 보낼 수가 있다 했죠. 이건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가르쳐 드렸거든요. 퀵쉐어를 한번 가르쳐 드렸으니까 옛날에 퀵쉐어를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보내는지 그거는 거기서 보시고요. 더 쉽게 보내는 방식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오늘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퀵쉐어를 이렇게 눌렀더니만은 얘는 삼성폰도 아닌데다가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내가 이 사람 전화번호도 뭐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뭐만 하면 되는가 하면은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게 되면은 퀵쉐어 QR 코드 또는 링크라는 게 보이나요? 오른쪽 상단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QR 코드 또는 링크라는 게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이 QR 코드 링크라는 부분을 딱 누르게 되면 QR 코드가 뚝 튀어오릅니다. 그러면은 자,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동영상의 파일이 크단 말이에요. 보낼 수가 없잖아요. 카카오톡을 못 보냅니다. 또 카카오톡을 보내려면 상대편 그것도 알아야 되고요. 동영상 길더라도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퀵쉐어가 없는 사람은 휴대폰을 가져와서 이 QR 코드를 여기 찍으면 끝납니다.
굉장히 편리하게 해놨죠. 그렇잖아요. 예, 전번에는 상대방 거 뭐 네, 알아야 연락처도 됩니다. 알고 해야 예, 되는데 이거는 그냥 네, 바로 예, 돼버리네요. 예, 바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편 전화번호도 알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편이 내가 띄워놓은 이걸 너 찍어라. 그러면 QR코드만 찍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쭉 다 넘어가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도 정말 편리하고 좋죠. 7.0이 되면서 이 기능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또 QR코드를 또 못하는 어리버리한 친구가 있다. 그러면 뭐 하면 되나요? 밑에 URL 복사라는 게 있죠. 이 URL을 복사해서 주면 됩니다. 그죠? URL 복사해서 카톡을 보내주든지 안 그러면 URL을 복사해서 문자, 카톡조차도 안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문자로 전달, 보내주든 전달, 예, 전달. 예, 그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퀵쉐어를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나는 그거 별로 사용할 거 없는데 천만의 말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는가 하면 내가 휴대폰하고 태블릿하고 노트북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세 개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화라든지 큰 파일을 내 것끼리 주고받을 때 이것만큼 편한 게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경우에 그걸 찍거든요. 저 뭡니까? 책을 카피하기 위해 가지고요. 수백 장씩 찍기 됩니다. 이 책 하나 하게 되면 보통 한 400페이지 되거든요. 400페이지에 되는 책을 사진을 찍는다고요. 그래 찍었을 때 이 400페이지 사진을 어떻게 보낼 것입니까? 퀵쉐어로는 굉장히 편리하죠. 이렇게 알고 보게 되면 굉장히 편리한 게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영화라든지 큰 파일도 그렇고 400장이나 되는 이런 사진을 보낼 때도 그렇고 또 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전시장에 갔단 말이에요. 미술 전시장에 가가지고 미술을 잘 보고 나는데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그렇게 해서요. 그러면 같이 간 사람께 나눠줄 때에 쫙 나눠줬을 때에 그냥 어리버리 그냥 왔던 사람이 야 아무개가 똑똑하구만 그거 뭐 좀 배우더니만 이렇게 상세하게 우리가 봤던 걸 다 찍어가지고 나눠주네 이렇게 되겠죠. 바로 이게 이제 영향력이거든요. 사람들께 돈 많이 써서 영향력 하는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것들을 딱딱 해주게 되면 걔는 이제 나중에는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오라 할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어깨가 가야 한다고 그렇게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 혹시 퀵쉐어 하는데 질문 있나요? 목사님, QR코드의 원리는 뭐예요? QR QR코드. 코드가 옛날에 우리가 바코드 있지 않습니까? 바코드하고 바코드, 똑같아요. 바코드. 예, 바코드 똑같은데, 그럼 바코드나 QR 코드의 원리는 뭔가 하면요. 이것도 그림이라든지 줄이든지 줄 간격이든지 이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뭐라고 0과 1이라는 디지털 신호로 바꿔줍니다.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면서 그 디지털 신호를 받았는 거에서 거기에 정보들을 다 같이 실어 넣어주는 거죠. 예, 그런 원리입니다.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그런 걱정 안 했나요? 그 바코드를 했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다른 얘기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하나 할게요. 한 일주일 전에 일인데 서울에서 어떤 직구준 놈이 여자 목욕탕 3층에 있고 남자 목욕탕이 4층에 있는데 3층, 4층은 남탕, 여탕이라는 표지폰을 새벽에 가서 바꿔놨어요. 바뀌어놨는데 새벽에 일찍 간 20대 아가씨가 이제 여탕에 가봐 보니까 여탕이 아니고 남탕으로 했단 말이야. 한 칸 더 올라가가지고 여탕에 들어갔어. 옷을 다 벗고 들어갔는데 새벽에는 사람도 많지도 않겠지, 그죠? 다 벗고 다는데 남탕인 거야. 남자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놈이 그랬는가 이제 찾아냈는데 아직 못 잡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바꿔놓은 놈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이 얘기하는가? 그러면 언뜻 그 생각 안 했나요? QR코드 뭐 점도 있고 뭐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펜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 안 해봤나요? 저는 직구전 아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저는 QR코드 처음 나올 때부터 그 생각했거든요. QR코드 저기다가 내가 이렇게 조금 뭘 점을 하나 더 찍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생각했는데 하나 더 찍더라도 얘는 금방 알아보게 해놨어요. 왜 알아보게 했는가 하면요. 참 이런 것도 보면 기술이 재밌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쓸데없이 다른 놈이 여기에 뭘 갖다 점을 찍었는지 안 그러면 앞에 정보가 맞는지를 줄줄줄줄 해가지고 이쪽에서 다시 검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8개 0과 1이라는 8개 0과 1이라는 걸 가지고 모든 정보를 주고받는다 했습니다. 그죠? 정보를 주고받을 때 마지막 하나는
뭘 하는가 하면은 이쪽 앞에 정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 기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다 해놨다가 어느 놈이 하나 줄을 이렇게 그렇게 하더라도 표시를 하더라도 금방 에러가 나든지 안 그러면은 그런 것도 또 다 염두에 두고 해놨습니다. 그 다음 정보에서는 그거를 또 반복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누가 줄을 하나 쳐다더라도 에러가 안 나도록 해놨습니다.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얘기 들으니까. 네. 네. 아, 그럼 이거, 네. 목사님 이거 QR코드를 읽으려면 그 스캐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세컨해가 QR코드 아니고 저거죠. 여러분 그거 저기에서 뭡니까? 카메라.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게 되면요. QR코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렇게 QR코드 하시면 되는데 가급적이면 삼성에서 한 거를 QR코드 하십시오. 다른 데서 QR코드 하는 거를 다 무료긴 한데 다른 것들 하시다 볼 것 같으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자꾸 광고를 보내요. 불편해요. 근데 삼성은 광고가 없으니까 그래 삼성 스토어에 들어가서 QR코드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또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휴대폰에 자동으로 QR코드 리더기가 들어있을 겁니다. 없는 사람은 그렇게 다운하시면 되고요.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삼성 있는 QR코드를 이용해 다른 QR코드를 또 다운받지 마십시오. QR코드 많다고 좋은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또 다른 질문들. QR코드가 네. 굉장히 작은 그거 속에 네. 뭐 회사든 단체든 뭐 여러 가지 그게 엄청 많은 그건데 다 구별이 되도록 그렇게 어떻게 그게 되나요? 가능한가요, 그게? 예, 예, 다 됩니다. 예. 그게 QR코드 내에서뿐만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QR코드가 그 다음에 QR코드를 만들고 난 뒤에 올려놓은 정보가 있거든요. 그 자리를 인도해 주는 기능을 합니다. 여기서. 니는 이쪽으로 들어라. 그러면 그 자리에 딱 가서 우리가 안북에 결혼식 한다고 청첩장 보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는 저쪽에 가서 받아온 거죠, 사실은요. 그 QR코드 자체 내에 모든 정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이해됐었나요? 또 다른 질문들요. 우리도 이번에 그 교육받을 때 한 사람 앞에 하나씩 QR코드가 다 있더라고요. 그거 가지고 출석 체크하고 잠시 네. 나가는 체크하고 이래서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그거 다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요. QR코드가, 하여간 옛날에 바코드가 그렇게 됐을 때에 참, 참 형편없는 목사들이, 특히 이제 목사들이 그 666이다. 한 봐라. 이제 그 전부 다 인을 맞아서 나오지 않느냐. 그 중에 특히 미국에서 나오는 식품 한 봐라. 어디든지 바코드가 있지 않느냐. 막 이러던 설교를 하는 거를 어, 제가 그거를 기억이 나거든요. 여러분도 그 기억 안 나나요? 그렇게 네, 한때 설교하던 거. 그런 이야기가 예.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에 그것도 듣기 전 그때부터 저는 그게 저게 어떻게 돼서 저런 설교가 나올까? 그러면 저 바코드가 뭘 하게 될까? 조금 전에 이신우님 질문했듯이 바코드 안에 도무지 뭘 넣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보니까 기술은 간단하더라고요. 예.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쓸데없이 그렇게 이제 공포감을 일으키는 게 옛날에 거의 하여간 오래전에부터 이제 바코드는 666이다 이 얘기했는데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오도하면 안 되죠. 예. 심지어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AI가 뭐 어떻게 될 거다 이렇게 하는 거 설교를 하는 거 보면서 제가 하도 기도 안 차가지고 한 40대 되는 젊은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는데 참 기도 안 차더라고요. 예. 그다음 얘기는 안 할게요. 예. 그런 바보 같은 건 설교도 아니죠. 그런 거를 듣고 그렇게 되면은요. 여러분 미국의 아미시 마을 아세요? 네, 네, 예. 네, 아미시 마을은 전기도 안 하고요. 모든 현대 문명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다니냐? 걸어 다니든지 좀 먼 거리 갈 때는 마차를 타고 다닙니다. 옛날에 썼던 마차를 그대로 타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을 옛날 방식 그대로만 하고 눈꽃만큼도 현대 문명을 안 씁니다. 당연히 라디오나 TV는 없죠. 그런 식으로 사는 그 아미시 마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똑같아져 버리죠. 자, 그 다음에 얘기는, 자, 조금 하다가 그러면 쉴게요.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자, 노트북 LM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노트북 LM을 쓸 때에, 첫 번째로는 제 화면에 한번 볼게요. 이같이 노트북 LM이 있는 여기를 들어가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크롬이 있죠. 이 크롬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있고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잘 쓸 수 있는 방식은 크롬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더 좋다. 이게 지난번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말리지는 않을게요. 그러나 여러분이 가급적이면 크롬으로 자꾸 쓰는 거를 노트북 LM 쓰는 거를 익숙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제가 지금 크롬으로 노트북 LM 들어왔거든요. 그럼 크롬으로 들어왔을 때에 전에 노트북 LM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노트북 LM이라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뭐 다른 걸 크롬을 썼을 때 다른 것도 애들 제미나이 썼을 때 제미나이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또 뭐 챗 GPT 썼을 때 챗 GPT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래서 예우에 있는 것들 중에서 제가 노트북 LM으로 이제 들어갈게요. 그러면 노트북 LM에 들어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질문이 뭐였는가 하면은요. 노트북 LM 속에서의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 때 오디오 오버뷰를 만들 때 어디서 만드는 게 좋느냐? 이 질문이었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주 또다시 제가 설명드리면요. 노트북 LM은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크게 세 가지. 요거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크게 세 가지라는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는데 이 크게 세 가지라는 것은 이런 경우입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이 소스 부분을 해서 모든 것을 소스를 어떻게 갖다 넣을 거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리할 때 소스 넣고 무슨 요리할 때 여러 가지 넣듯이 여기에 넣는 게 왼쪽에 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간 부분에 있는 채팅이라고 된 부분 보이죠?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요리 과정입니다. 내가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뭔가 하면 요리된 결과를 음식을 맛본다든지 요리된 결과를 보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이해됐나요? 이 네. 부분부터 분명히 해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 분명히 해야지 안 그러면은 노트북 여름 석연을 쓰는데 이거 어디다 어떻게 쓰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생겨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까만 저거를 눌렀습니다. 까만 저거를 뭡니까? 갑자기 제가 마음이 급하니까 까만 아이콘을 눌러가지고 제가 이제 노트북 LM 들어왔는데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놓은 노트북 LM이 보이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당연히 새로 만들 때 할 땐 새로 만들기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만들어 놓은 거는 여기에 다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있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다요? 그 생각 안 드나요?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는지? 그런 걱정 안 해서 보셨나요? 걱정했어요. 그 걱정보다 더 큰 걱정은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디다가 내가 뭘 만드는지 모르는 생각이 더 걱정입니다. 제가 하는 걱정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만들 건 잔뜩 만들었는데 어디다가 내가 뭘 만들어놨는지 모르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이 안 생겨야 된다는 얘기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겁니다. 자, 제가 해놓은 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광장, 최인훈의 광장이라고 했는 걸 요걸 한번 제가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제가 하는 예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은 최인훈의 광장 제1회, 32회, 33회, 34회, 35회 이런 식으로 최인훈의 광장을 쭉 넣은 게 보이죠. 그죠? 이렇게 4개의 소스가 들어와 있다는 게 보입니다. 자, 여기 왼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할 때 4개의 소스를 가지고 하더라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은 우선 여러분이 첫 번째 가질 의무는 이겁니다. 왼쪽에 넣을 수 있는 소스는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소스를. 그죠? 그래야 최은훈의 광장을 하더라도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도 그 질문 안 하더라고요. 이 소스를 몇 개까지 넣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서나 제가 말씀드리기로 놀라지 마십시오. 소스를 300개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거를 내가 자료를 모아놓더라 하더라도 300개 이상까지 모일 수 있는 국문학자 아니라 누구라도 어려울 거예요. 300개 이상까지는. 그러면 결국은 최인훈의 광장이라는 걸 하나를 내가 노트를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에 충분히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말이 맞는 말이죠. 이해됐었나요? 네. 네. 예. 이것 이해 못하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게요. 이런 거를 잘 아셔야지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서는 사람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김찬준 목사가 뭐 떠들어대며 제 눈의 광장에 대해서 엄청 뭐 우리나라에서 지가 제일 많이 하는 집 떠들어대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저기서 뭐가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분명히 뭐가 있습니다. 제 눈의 광장에는요. 그러면 여러분이 1번부터 시작해서 아마 10번까지 나올 것 같습니다. 10번을 이 자리에 다 모아 놓는다는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예,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상당한 의미가 있는가를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그러는 부분입니다. 자, 제가 여기 다 모아놓지 않았지만은 이쪽에서 이제 중간에 들어가서 요리를 하려고 그럽니다. 자, 여기 요리에서 입력을 시작하세요라고 되는 부분에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입력을 자기가 마음대로 입력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제 설명을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어떤 질문들을 얘가 추천해 주는가를 자꾸만 매매 읽어보고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굉장히 잘하는 부분이 뭔가 하면 뭘 기획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 이상으로 잘합니다. 기획하는 거를요. 아주 잘해주는 게 기획입니다. 두 번째는 분석해주는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를 조직하는 일이 인간 이상으로 잘해줍니다. 이거는 벌써 인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뭘 잘 봐야 되는가 하면 여기 질문이 내가 4개 넣어놓은 것, 요 속에서 얘가 질문을 추려준 겁니다. 이 질문 너 관심 없니? 라고 치러준 게 지금 나와 있는 이 질문입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때까지 이 질문을 여무게 안 봤죠? 이 질문을 잘 봐야 됩니다. 이 질문. 밑에 나와 있는 이 질문들. 이 질문을 잘 읽어보면서 이게 맞아. 내가 이렇게 올렸는 걸 이런 방식으로 질문을 가질 수 있구나라고 되어지는데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세요. 제 눈의 광장은 어떤 사회적 철학적 맥락에서 인간의 실존적 고민을 탐구하고 있나요? 라는 부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벌써 어려워지고 깊어지고 있는 것 같죠? 그런 식으로 이미 우리가 배우고 있는 최은훈의 광장은요. 거의 국문과 학생, 연간히 학부에 다니는 학생 이상의 수준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자신 있게 그 말을 합니까? 왜냐하면은 제가 하는 수업이 그 정도 수준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반복해서 여러분이 따라서 공부할 줄 알아야 쑥쑥 실력이 잘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잘 활용하라는 게 첫 번째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소스 갖다 넣는 얘기했고 이제 요리하는 쪽에 들어와가지고는 여기에서 질문을 잘하는데 내가 너무 머리 짜내가지고 그렇게 좋지도 않은 머리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얘가 추천하는 질문을 잘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하는 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내가 이 질문을 선택해가지고 딱 누르거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누르면은 얘가 이제 막 뭐 찾아주고 있습니다. 그죠? 막 열심히 찾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딱 찾아줘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왔는 거 지금 나왔죠? 화면 보이죠? 그런데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최은훈의 광장소설은 한국 현대사의 깊은 상처와 갈등 뭐뭐뭐 하면 쭉 얘기된대. 아이고야 너무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하시면 되는가 하면은요. 다음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이 너무 어렵다 싶으면 요 위에 있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잘 보셔야 됩니다. 요 부분에 있는 거를 조정해 줘야 됩니다. 여기를 가서 딱 조정해 줍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네, 제가 전번에도 그게 네. 뭐라 그럴까? 그게 없어요. 저희 태블릿에는. 예, 예. 목사님 태블릿 아니시죠? 지금 태블릿이에요, 제가. 근데 제가 전번에 이제 우리 네, 그 76회인가 보내준데도 중간에 안 나올 때 보니까 조정하는 게 그게 뭐 가이드 부분 네, 그게 네, 네.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도.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맞춤에서 들어갑니다. 이 맞춤에 들어가 가지고 여기에 보면 맞춤에서 예를 보시면 스타일 맞춤에 박사과정 학생 수준으로 답해줘. 이건 내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고등학생 수준으로 답해줘. 나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여기에서 맞춤에서 대답하면서 그 다음에 대답 길이를 짧게를 해주세요.
쉽게 하라 그러는데 길게 하라 그러면서 했던 말 또 할 수도 없고 곤란하잖아요. 그래 대답기를 짧게 지금 제가 선생님 짧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다가 이제 타이핑 해주든지 넣어줍니다. 고등학생 수준으로 답해줘. 반드시 뭐 해줘라는 말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냥 얘가 실수로 뭘 넣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요. 뭐 해줘라는 말로 여기 넣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넣어줄 수도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서 보면 다양한 역할을 해줘라는 것도 또 했죠.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여기에 맞게 얘기해 주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이거를 잘 쓰는 데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요거 쓰는데 아직 이해가 안 됐는데 이걸 왜 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있나요? 그러면 10분 쉬었다가요. 40분에 여러분 뵐게요. 다 오셨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오늘 제가 하는 거 크게 세 분야로 했습니다. 첫 번째 한 분야는 소스라는 부분이 있고 또 그다음에 요리를 해나가는 채팅이라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 결과물이 나오는 스튜디오라는 게 있다. 이렇게 되면 세 뭉치를 각자 다르게 생각해서 생각해 볼 줄 알아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세 뭉치들을 각자 다르게 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왼쪽에 소스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급적이면 비슷한 소스는 많이 두는 게 좋겠죠. 학교 노트 필기를 했다든지 또 안 그러면은 뭐 자기가 어디 TV를 보다가 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TV를 보다가 이거 좋은 건데 그럴 경우에는요.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러버리면 됩니다. 휴대폰 녹음만 소리만 필요하지 TV에서 말하는 거 우리는 필요 없단 말이에요. 광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거기에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많은 그런 거 필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기 괜찮아. 저 정보가 괜찮아. 그러는 순간에 내가 휴대폰을 녹음을 눌러버려요. 그럼 휴대폰 끝날 때까지 쭉 녹음이 다 되지 않습니까? 그 녹음 파일을 여기다 올려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방식 보시게 되면 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겠죠.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지식을 넓혀갈 수 있는 아주 좋은 게 만들어져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네. 그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삼성 노트에다가 마이크 켜고 녹음하는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그거 말고 아, 제가 그냥 여기에, 여기에. 우연히 TV를 네, 보는데 네, 채운 광장을 얘기한다면 엄청 귀중하겠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하단 네.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그 TV를 다시 인터넷에 재방송. 그 TV가 재방송도 재방송 그 TV가 있잖아요. 예, 예. 유튜브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특히 네. TV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어떤 부분 내보내주고 어떤 건 유튜브에 아예 안 나와요.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가지고 있는 휴대폰은 누구든지 있으니까 휴대폰을 그냥 놓고 여러분 휴대폰 녹음. 보면 전부 다 녹음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예, 영상은 필요 없잖아요. 녹음해 네. 가지고 가급적 스피커 가까이다가 휴대폰을 내버려 두고 그냥 시청하시라고요. 다 끝나면은 그거를 여기다가 올려버리라는 거죠. 올리고 무슨 말 했나 내가 들여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얘가 다 알아서 이제 해줍니다. 그때부터. 예. 얼마나 편리하나요? 그렇게 해서 정보들을 모으는 소스 부분을 여러분이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첫째입니다. 그죠? 제가 늘 얘기했죠. 광장이라는 건 10번까지 할 텐데 수준은 엄청 수준 있게 해주더라도 여러분이 첫 번째 하나만 맹꽁이 같이 딱 해놔놓고 나는데 더 이상 안 올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노트북 LM에 있는 거는 1회만 다 한 줄 알고 1회 내에서만 답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10회를 다 할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광장 소설 전체 다를 됐단 말이에요. 다 된 것들을 여기다 다 넣어놓고 난 뒤에 그 다음부터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질문도 어렵게 내가 머리 짜내가지고 무슨 질문을 할까 생각할 필요도 없다 했죠. 왜 그런가 하면은 잘된 질문을 보고 거기다가 아까 눌러 나가는 걸 하려고 하는. 이해됐었나요? 이만큼 했는가? 이 목사님, 부분 저도 네, 하나 질문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네. 저기, 이제 들어보니까 만약에 거기 LM에 여러 가지를 많이 올려놨잖아요. 네. 종류별로. 네. 그러면 내가 뭐가 들었는지도 나중에 모르고 시간이 지나면 너무 많으면. 네, 그러면 네. 가나다 순으로 찾는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찾는다. 이 종류가 많으니까 그 제목 다 기억 못하니까 가나다 순으로 순서별로 쫙 해놓으면 내가 거기서 찾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 찾는 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찾는 거는 지금 날짜 순으로는 돼 있어요. 날짜 아, 순으로. 지금 찾는 거는 걱정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네. 기본적으로 있죠. 그 네. 정도는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보다도 이거를 노트를 어떻게 할 줄 아느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산수 시간에 배우는 건 산수에 다 모아놔야 되는데 국어 시간에 놓은 걸 산수에 갖다 놓고 또 산수에 했던 거를 국어에 갖다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산수 노트를 아무리 뒤져도 제대로 나올 수가 있나요? 안 되잖아요. 이거를 먼저 네.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수를 하는데 산수는 모든 거를 다 여기에 모아놔야 되는데 맨날 더하기 빼기 나누기 사칙만 하는 걸 해놨어. 그렇게 해놓고 여기서 2차 방정식 푸는 걸 물으면 얘가 답해 줄 수 있을까요? 답 안 되죠. 못해요. 네. 예. 근데 한 가지 그, 더 질문할게요, 네, 목사님. 그 만약에 이제 네, 예를 들어서 광장에 대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 그중에서 아까 목사님 하신 것처럼 네, 거기서 이제 이제 뭐라나 이제 질문하는 거 네,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요약해 달라든지 뭐 어떻게 답을 달라 이렇게 올렸을 때 네, 그게 글이 나오잖아요, 네, 답변이. 네. 답변이 나오면 그것을 저장해 놔도 되고 저장 안 하면 없어지나요? 그렇죠. 저장 안 하면 없어요. 어, 그거에 그럼 질문했는 저장해 거에 대해서. 놓으면 그 네. 내용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저장해 놓으면. 그래서 거기에 보면 네. 하다 보면은 메모에 저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저장이라는 네. 해놓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회용을 넣을차 네. 하고 낼래, 안 그러면 이걸 저장해 네. 놓을래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저장을 눌러 놓은 경우에는 다음에 들어오더라도 그대로 있게 되고요. 네. 예. 그럼 늘 그건 저장이라는 걸 기능을 켜놓으면 되는 거예요. 늘 필요 없죠. 그냥 내가 예를 필요할 들어서 때만. 그렇죠. 다시 볼게요. 광장에서 네. 하나도 중요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네. 광장에서 이런 얘기를 자기는 관심 있는 게 광장에서 이 사람들이 걸핏하면 성관계하는 얘기가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광장 소설에서 성관계는 몇 번 일어납니까라는 질문을 했어.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하나도 안 중요해요. 내가 더 네. 바보 같은 네. 질문을 하네. 그런 네.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음. 궁금한 생각은 들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번 뭐 어디서 일어났습니다 했으면 저장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전혀 필요 없어요.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를 볼게요. 광장에서 얼굴 없는 눈에 대한 얘기가 몇 번이나 나옵니까? 그 얼굴 없는 눈에 대한 사건들마다 알려주세요. 이 얘기했을 때 이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얼굴 없는 눈은 이 소설의 전체에 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한 기능들을 하고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다음에 보더라도 광장의 심리적인 것 이런 걸 보려 할 때는 내가 전에 얼굴 없는 눈이라는 걸 찾아놓은 부분 질문했는 거 있지. 그 메모된 게 네. 기록돼 네. 있거든요. 그것만 딱 읽어보면 되죠. 공부한다. 예, 그래서 근데 그- 거기 질문한 거를 저장해 놨는데 그 저장한 것이 그럼 광장 내용하고 같이 연결되어 저장이 돼 있어요? 여기만 따로 돼 들어왔을 있어요? 때만 여기만 들어왔을 때만 볼 수 있는 게 다른 데서는 안 되죠. 광장이라는 아, 노트 속에만 들어왔을 때에 거기에서 다 네. 되어지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그 질문은 제가 아까 소스라는 질문을 명확히 이해하셨으면 그 질문이 안 나와야 돼요. 무슨 네. 얘기인가 하면은요. 제가 이제 소스를 4개만 여기에 올려놓은 게 보이잖아요. 네. 여기에서 자기는 생각할 때에 이 4개 소스는 다 필요 없고 첫 번째 소스만 필요하다. 이럴 경우에 빼버리고 첫 번째 소스만 네.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체크표시해 놓습니다. 네. 이렇게 해놓고 자기가 질문합니다. 네. 광장 처음 시작할 때에 얼굴 없는 눈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얘기 되면은 뒤에 네. 거는 다 무시합니다. 앞에 부분만 네. 얘기하게 됩니다. 예. 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질문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있고요. 아까도 네. 질문 보면 이렇게 봤네요. 다음번 질문을 이렇게 넘기면 다음번 질문이 또 나옵니다. 주인공 네. 이명준의 현실 도피의 자아 탐색 과정은 소설에 어떤 작용을 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또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을 또 자기가 하든지 나는 이건 안 중요한 지나쳐 가든지 그런 식으로 자기가 계속해서 이걸 더 알아볼 수 있는 질문 무한정으로 하면 안 해요. 보통 3개, 네. 3개 네. 많이 나와도 어떤 데는 2개, 3개, 4개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질문인데 질문이 몇 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소설을 읽으면서 어떤 질문을 제대로 던져낼 줄 아는 능력을
자기 스스로는 길러내기 힘들단 말이에요. 얘가 했는 질문을 가지고 네. 이렇게 질문을 해 나오는구나를 배우라는 거예요. 네. 됐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다음 이제 우리 장영숙 반장님이 이제 질문했던 건데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뭐라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현실 도피에 대한 거를 이제 채팅을 했단 말이에요. 현실 도피에 대한 채팅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죠? 이렇게 보면 현실 도피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죠? 이렇게 되어졌는데 여기에서 바로 만드는 것하고 오디오를 바로 만드는 것하고 이쪽 오디오로 넘어가서 다시 오디오 여기 왔죠. 오른쪽에서 오디오 여기에서 오디오를 만드는 경우 차이가 뭐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자, 일단은 여기에 이미 오디오가 하나 있어요. 그죠? 오른쪽에 여기 보면 만들어져 있는 게 보이죠? 여기 보이잖아요. 오디오가. 네, 예. 이 오디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좀 전에 내가 질문을 막 요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요리 과정을 했는데 이 오디오에는 반영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이거를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된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전에 만들어 놓은 오디오니까 얘를 지워버립니다. 그래서 삭제를 합니다. 그래서 삭제. 이렇게 지워버려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생성을 들어가면서 만들어라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근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네, 전번에 지금 제가 이제 여기 휴대폰을 보니까는 이게 잘 화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네, 전번에 할 때 보니까 네, 우리가 소스가 하나가 있었는데 네, 또 하나를 갖고 와서 이제 네, 그 소스 두 개 추가. 갖고 네, 이제 이게 생성을 이제 네, 하려고 그때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만들어진 거는 이미 이제 하나였고 지금 소스 하나를 추가해서 네, 두 개 갖고 이제 이렇게 그 내용을 생성을 할 건데 네, 그때 보면 제 생각에는 네. 미리 하나 만들어 놓은 거 그거를 삭제하고 그거하고 지금 소스하고 두 개 합쳐갖고 생성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아니요, 두 개를 삭제를 하고 또 두 아니요, 개를 아니요. 생성하더라고요. 아니요. 다시 설명할게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확실히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자, 여기에서 소스를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자기가 한 개를 가지고 했는 경우를 볼게요. 지금 제가 했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실제 넣어놓기는 네 개를 넣어놨는데 한 개를 가지고 했죠. 한 개를 가지고 뭐를 이제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소스 한 개라는 거 보이나요, 여기에? 그래서 여기 소스가 몇 개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게 얘가 군데군데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소스 한 개를 이용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스 한 개를 가지고 하는데 이제 생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요 앞에 소스 한 개에 해당되는 게 이제 생성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소스 한 개를 가지고 했는 건데 그 다음번에 할 때는 얘기가 소스 한 개가 아니고 소스를 네 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단 말이에요. 여기 네 개를 합니다. 그죠? 네 개를 해놔놓고 난 뒤에 여기에서 또 무슨 자기가 왜 또 하게 됐는가를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께 물어봅니다. 묻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만들기를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거는 소스 네 개를 여기 한번 보십시오. 소스 네 개를 가지고 할 거라고 여기 사자라는 표시가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군데군데마다 지금 소스를 몇 개를 이용해서 네가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아까 조영민 님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여기서 이렇게 했는 건데 얘들을 다시 이쪽으로 소스로 보내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요 앞에 갖다 놓은 소스를 이용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뭔가 하면은 여기에 하단으로 이동 가보면은 하단이 메모의 저장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저장을 누릅니다. 이렇게 저장을 누르면은 이 오른쪽에 없던 게 이 메모가 지금 막 만들어졌습니다. 이 오른쪽에 만들어진 메모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에 세 개 점을 이렇게 누르니까 뭐가 모든 메모를 소스로 변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누르고도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메모됐던 것들을 이제 왼쪽 소스로 갖다 넣겠다는 거죠. 그러나 안 그런가 한번 볼게요. 제가 변환을 눌렀어요. 왼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지금?
왼편에서. 뭐가 하나 생겼네요. 그렇죠. 요거 생겼잖아요, 지금. 이렇게 얘가 이쪽 소스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얘가 소스로 들어와서 요번에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한번 보세요. 소스를 5개를 가지고 쓰고 있다는 거 보여주나요? 아까 4개 네. 했잖아요. 그죠? 네. 이런 식으로 소스를 몇 개를 무슨 소스를 써서 네가 지금 요리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알고 해야 돼요. 목사님, 네. 화면이 네. 저희 화면은 목사님처럼 그렇게 안 나와요. 화면이. 어떤 화면이 안 나와요, 또? 그 채팅을 누르면은 네. 그 왼쪽에 네. 그 소스 한 개 이렇게 지금 쭈룩 몇 개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우측에도 또 아까 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게 네. 나와야 되는데 네. 네. 채팅을 누르면은 채팅이 그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어. 다른 분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이게 채팅이 하면 다 차지하지 않고 여덟이 있어야 되는데. 채팅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고 그 저기 뭐야 크롬에서 들어온 거는 그 위에 이제 그 출처 채팅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출처를 딱 터치했을 때 여기 네. 이제 뭐 소스가 네. 네. 있는 화면이 여기 이제 네. 최인훈 강장 1호 같으면 김찬준 목사님 있고 밑에 이제 제가 소스 한 개 네. 뭐 이렇게 원문 및 분석 자료 출처 뭐 이렇게 나와 있고 네. 스튜디오를 이렇게 화면이 목사님하고 다른 분은 어떤가 좀 말씀해 주신 화면이 이게 채팅을 딱 누르면은 그 이제 우리가 소스 추가한 게 요 이제 채팅창에서 요런 내용이 있다는 걸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걔가 그냥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지 우측에 뭐 지금 이제 휴대폰이라 잘 보이진 않는데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나와 없어요? 있질 않아요. 예. 제가 세 칸이 아니다 이 말이네요. 자, 잠깐만요. 우선 분명히 여기는 스튜디오고 여기는 채팅이고 여기는 소스 출처. 출처고 요 세 예. 가지는 딱 나와 있나요? 예. 이 세 가지가 딱 나와 있어야 돼요. 예, 세 아. 가지는 나와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스튜디오 그 자리에 밑에 네. 제가 네. 그건 안 보이는데 뭐 이렇게 그게 뭐가 하나도 없어요. 그 밑으로. 아무것도 없다고요. 밑에 이런 것들이요. 예, 스튜디오를 딱 터치하면은 뭐 그냥 제가 이제 크롬에서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네. 하니 밑에 뭐 이제 전번에 말씀하신 거 로드 네. 뭐 그런 거만 있고 채팅이 화면을 다 차지하고 있고 다른 분은 어떤가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데 그러면은 그냥 일반 우리 전번에 했던 크롬에 들어가면은 크롬에 들어가서 채팅을 터치하면은 뭐 크롬에도 이제 그 크롬에 안 들어가고 그냥 크롬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무조건 크롬에 들어가서 하셔야 됩니다. 예, 다른 데 그러니까 그거 화면을 네. 보는 거예요. 네. 크롬에 안 들어가도 이거는 이제 밑에 이제 소스 채팅 스튜디오 이렇게 돼 있고 그 목사님처럼 우측에 이런 게 좌측에 그런 게 그렇게 화면이 안 나와요. 다른 분 말씀 목사님 좀 화면 해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자, 그러면은요. 예, 예. 목사님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 잠깐만요. 제가 크롬에 안 들어가면서 했던 걸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화면은 제가 크롬에 들어가지 않고 노트북 LM을 한 화면입니다. 차이가 뭔가 하면은요. 소스, 채팅, 스튜디오 이런 식으로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한번 볼게요. 채팅을 이렇게 누르면은 채팅 창만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스튜디오 누르면 스튜디오 창만 누르는 거, 소스 누르면 소스 창만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크롬에 들어가지 않고 노트북 LM을 쓰는 방식이거든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거는 빼고 크롬에 들어가지고 하는 걸 한번 볼게요. 다시 크롬에 들어왔어요. 크롬에 들어가지고 하실 때는 얘들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위에 있어요. 스튜디오, 채팅, 출처 이런 식으로 위에 있게 되고요. 화면이 하나로 될 수가 없는데 왜 화면이 하나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에 저도 지금 이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화면이 목사님하고 달라서 네네. 아까 크롬에 안 들어왔을 때는 화면이 목사님하고 똑같아요. 소스하고 채팅하고 스튜디오 밑에 있고 네. 지금 크롬에 들어와서는 위에 이제 있어요. 네. 출처, 네. 채팅, 스튜디오 이렇게 있고 아까 이제 우리가 크롬에 안 들어올 때처럼 채팅 그것만 이렇게 화면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출처를 딱 터치하면은 밑에 이제 뭐 그 소스 선택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거는 소스가 하나니까는 이게 하나 보여주고 스튜디오 터치하면은 뭐 이렇게 그렇게 보여주는 게 없어요. 다른 분은 어떤가 좀 말씀해 주셔요. 저는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채팅만 보이고 아까 이제 크롬에 들어오기 전하고 그 똑같이 채팅만 보이거든요. 다른 분은 제 것처럼 화면이 이렇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질문 뭐 이게 중요하겠네요. 안 뭔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요? 네. 또 안 되는 분들 이런 게 안 나와 있어요. 제가 그, 했는 이런 부분 그 목사님은 돈을 들여서 그런가 봐요. 안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했는 부분들이 다 나왔나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른 분 그러니까 이제 반장님 가만 계시고 다 그런가 안 그런가 저도 원인을 모르겠으니까 이제 한번 물어보려고요. 아, 메모 저장은 나왔고요. 네, 채팅에서. 네,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스튜디오에서는요. 네, 거기 학습 가이드, 뭐 브리핑 예, 예, 문서, 네, 네, 그다음에 타임라인 이런 그 네 개가 나오네요. 나오고 그 네, 네. 밑에 저장된 메모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그 그렇죠. 글자가 나와 저장된 있어요. 예, 예. 저장된 메모가 표시되고 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제대로 저는 그게 안 나와요. 메모 저장은 이제 채팅에서 그게 나오는데 우측에 스튜디오에는 아무것도 나오질 않아. 아, 저는 왜 그럴까? 아까 메모 저장을 안 누른 거 아니에요? 안 누르면 이쪽에 안 나옵니다. 아, 메모 저장을 안 누르면 안 나오는 거예요. 메모 그렇죠. 저장은 안 눌렀어요. 예, 눌렀어야죠. 아우, 아, 그래. 이제 누르고 나면은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요. 예. 네, 또 다른 잠깐만요. 분들 눌러 보십시오. 누르면 뭐 이렇게 오른쪽에 바로 튀어나옵니다. 이게. 메모 저장 안 눌렀나요? 메모 저장 누르는데도 메모 저장 누르고 채팅. 아니, 자꾸 채팅하지 말고 채팅 창에서 제일 밑에 내려가면 메모 저장이 있어요. 그걸 누르라는 거죠. 눌렀나요? 예, 눌렀는데 저는 안 나와요. 오른쪽에 안 나와 있어요. 예. 박순호님은 어떠세요? 나오세요? 마이크 켜고 하네요. 박수님도 안 돼요? 마이크 네. 켜고 얘기해. 네, 네. 안 돼요? 돼요. 네. 메모 저장을 누르면 오른편에 저장된 게 안 보인단 말이죠. 메모 저장을 안 누르면 안 됩니다, 당연히. 또 다른 분, 안 되신 분 얘기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자, 오른편에 와가지고 또 할게요. 오른편에 와가지고 이제 제가 새로 만들어 놓은 우리가 다른 얘기를 막 하는 사이에 이렇게 새롭게 만든 게 얘가 다 만들어져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렇게 누르면 당연히 이제 말해주기 시작하겠죠. 한국어로 이제 말해주는 게 보입니다. 한번 튜브 분석 들어볼까요? 영상입니다. 이게 뭐 한국 현대 나가고 문학에서 있죠? 워낙 중요한 작품이니까요. 목소리 안 그 나가네. 시작점, 또 핵심 나가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네네. 좀 중심으로 이게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메모를 네, 했는 안녕하세요. 거를 제가 그래서 눌렀기 이번 분석 때문에 목표는요. 나가는 건데 이 영상이 제 광장을 얘기는 통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자, 특히 그 일단 분단이라는 준비시켜 한국사의 놓고 볼게요. 제 얘기는 이 앞부분이 그러니까 출처라든지 채팅이든지 이런 부분이 바뀌었을 때는 얘를 매번 다시 만들어 줘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럼 다시 만들 때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나는 다시 만들 때에 미국에 있는 우리 손녀께 영어로 된 얘기로 동화를 보낸다고 볼게요. 그렇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모든 언어로 모든 언어가 대부분 한 50개 이상 언어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설정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외국에 계시는 분들 이 기능을 잘 해놓으십시오. 그러면은 갑자기 엄청 영어를 잘하는 사람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가지고 출력 언어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얘를 하는 게 이때까지 한국어를 했는데 이제 내가 영어나 다른 언어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출력 언어를 선택해 가지고요. 출력 언어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출력 언어에 지금 한국어가 됐지 않습니까? 이 한국어를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중국어부터 시작해서 일본어 쫙 이 언어들이 나옵니다. 이 언어들을 선택해 가지고 몇 개 언어가 나왔나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개 정도 언어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언어를 선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값을 누르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일본어로 한다고 볼게요. 그럼 일본어로 지금 선택했어요. 이렇게 놔놓고 저장을 누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드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는 일본어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만들기 위해 가지고는 기존에 있는 거를 무조건 지우라 했습니다. 그렇죠? 삭제를 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누르기 시작하면은 일본어로 이 내용이 만들어져서 나온다는 겁니다. 재밌지 않나요? 별로 감흥이 없어. 잘 보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일본어뿐만 아니고 아까도 그런 언어들로 다 할 수 있을 뿐더러 여기에서 제가 아침에 내보내는 거 그걸 보시게 되면은
그저 뉴욕 타임스라는 그걸 보게 되면 항상 뭐 안녕하세요 내정신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죠. 그것도 여기에서 설정해 주면 그렇게 해줍니다. 그거를 또 이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국에 있는 내 손녀께 말한다 그러면은 손녀 이름을 얘기해 주면 되겠지. 안녕 아무개야 뭐 제인 리라든지 안녕 제인 미 이런 식으로 앞에 말을 넣으라 그러면은 앞에 시작할 때 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손녀가 들었을 때 어떻게 되나요? 내 이름을 불러주면서 얘기하네 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디서 한다고요? 아까 맞춤에 들어가서 하면 되고요. 설정은 어느 설정, 출력은 어느 설정을 하는 자리고요. 됐나요? 혹시 노트북 LM에 대해서 다른 질문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은 또 다른 것도 이제 더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 이게 다가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 광장에 대해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전혀 모른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정말 중요한 꿀팁이 됩니다. 나는 어떻게 광장을 공부해야 되는지 국문학에 대해서 국자도 모르겠고 소설은 소나 하는 게 소설인지 말이 하는 게 소설인지도 모른다. 너무 초짜란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좋은 게 있습니다. 학습 가이드를 얘를 누릅니다. 학습 가이드를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여기에 앞에 5개 소스, 이 소스를 왼쪽에 있는 거죠. 이 5개 소스를 쉽게 학습할 수 있는 가이드를 만들어줍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아니 왜 지금 인제서나 그걸 가르쳐 주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나요? 예, 이거는 정말 여러분께 도움되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주로 많이 쓰는 얘기를 했다면 이 학습 가이드를 통해 가지고 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이거를 먼저 알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것만 잘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이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식을 확 올려갈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여기서 만들어집니다. 학습 가이드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목사님, 네, 학습 가이드 그거는 제가 나와 있으니까 네. 그거를 한번 제가 놓쳤으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학습 가이드를 왜 쓰느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왼쪽에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광장에 대한 거죠. 소스가 그죠? 소스에 대한 거를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손대서 공부해 주지 모르겠다. 이럴 경우에 학습 가이드를 눌러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가이드를 눌러서 하게 되면은 이 학습 가이드 속에서 내가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아까 일본어를 선택해 놨더니만 어떻게 되나요? 학습 가이드도 전부 다 일본어로 나와 있죠. 일본어 보이나요? 말도 일본어고 이런 식으로 네, 일본어가 네, 됩니다. 그럴 네. 경우에 여기에 설정에 가서 이거를 다시 바꿔놓습니다. 출력 언어를 한국어로 다시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한국어로 다시 될 텐데 어떻든 한국어로 나와서 요 내용을 읽으면서 광장을 공부하면 된다. 이것만큼 좋은 학습 가이드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이 설정이 어떤 데 쓰인다고요? 출력 언어를 할 때에 여기를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언어가 아닌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은 이 언어를 바꿔주면 됩니다. 목사님, 네. 그 강장이 우리가 이제 이거 저게 노트북 LM을 만들면서 이제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거를 한쪽으로 쫙 이렇게 모을 수는 없나요? 1에 2에 3에 4에. 제가 아까 얘기했는 게 이거잖아요. 유튜브에서 이쪽을 자꾸 네. 갖다 넣은 게 지금 1회부터 4회까지 갖다 넣어놨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갖다 넣어야죠. 갖다 넣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네. 이게 뭐 1회 할 때 갖다 놓고 2회 할 때 갖다 놓고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저기 섞였잖아요. 근데 한쪽으로 이렇게 딱 어떻게 저기 모을 수는 없느냐고. 이게 옮길 수는 없나요? 여기에서는? 그거 옮겨야 될 필요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있는 거 사회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질문이 예. 이건 같아요. 사회가 여기에 있는데 사회를 여기다 두지 말고 여기에 두고 싶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 얘기잖아요. 예.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런 기능이 아예 없네요. 여기서 올리면. 그렇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냄비에 무를 넣는데 무를 왼쪽 끝에 오른쪽 끝에 넣을 거냐 냄비에 그 자리 두고 할 거냐라는 거는 결국 요리할 때 냄비는 무가 든 게 똑같이 요리해야 되겠죠. 그러면 또 이제 이런 거는 또 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 질문 나왔으니까 또 이런 걸 볼게요. 내가 몇 회까지 광장을 했는지 모르겠다. 그거는 뭘 보면 되는가 한번 보세요. 자동으로 지가 32, 33, 34, 35회 이런 식으로 넣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이렇게 해준다고요. 내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넣기만 했는데도 그렇게 해준다고요.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번에 갖다 넣는 거를 추가를 이렇게 눌렀어요. 추가를 넣었는데 요번에 추가하는 건 예를 들어 9회를 넣더라도 9회가 제일 앞에 가리냐 제일 뒤에 가게 돼 있죠. 이런 거는 지가 자동으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거는 안 중요한데 그 질문을 하셨네요. 아니, 저희가 네. 왼쪽에도 그게 안 나오고 오른쪽에도 안 나오니까 이제 이게 지금 우리가 네. 팟캐스트 만든 거에서만 이제 봐야 되니까 이제 네. 한테 모을 수 없나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 목사님처럼 왼쪽에도 그게 쭉 안 나오고 네. 오른쪽에도 그게 안 나와요. 그것도 뭐가 오른쪽에 안 나왔다는 거 있잖아요. 화면 나중에 복사해서 제가 보내주세요. 화면 카피해 가지고요. 왜 그렇게 된? 저는 오른쪽에 안 나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화면 카피해서 보내주세요. 네. 저도 연구해 볼게요.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또 중요한 얘기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학습 가이드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학습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가라는 건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뭔가 하면은 이 브리핑 문서라는 걸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요, 여기에서 이 딱딱하게 힘들게 그렇게 공부하는 것보다 뭔가 화면으로 눈으로 보고 브리핑이 그럴싸하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 브리핑 문서입니다. 그래서 이 브리핑 문서를 잘 하게 되면은 내가 공부하는데 또다시 도움될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겠죠. 아까 학습 가이드는 전부 다 문자로만 쭉 나오거든요. 전부 다 문자로 됐는데 브리핑 문서가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브리핑 문서를 제가 누르고 한번 볼게요. 그러면 브리핑 문서에서는 다시요. 이게 지금 요약돼 가지고 다 나온 거고요. 말 그대로 브리핑 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림으로 그려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어떻든 여기에서 여러분 학습 가이드 해보시고 브리핑 문서 만들어 보시고 FAQ는 뭔가 하면은요. 이 광장 소설에 대해서 아까 제가 중요한 거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했잖아요. 질문들이 다 여기서 모아져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의미가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도록 되어진 게 FAQ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영국 역사를 하고 있는데 영국 역사 같이 역사적으로 타임라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오른쪽에 타임라인을 눌러주게 되면요. 막 섞여져서 역사를 했더라도 나중에 역사적으로 정리돼서 쭉 이렇게 시대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해 주는 게 오른쪽 요 부분 마지막에 타임라인 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건 타임라인이 될 수가 없으니까 특히 역사 같은 경우 할 때에 이걸 이용하면 좋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모든 소스로 전환이라는 걸 요거 눌러서 소스를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연습했는 거니까 이거는 소스가 필요 없어 그러니까 모든 소스 삭제를 이렇게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계속 이러면 내가 오른쪽에서 했던 소스들이 다 삭제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왼쪽에는 그대로 있죠. 그래서 왼쪽에서 다시 한번 가볼게요. 메모에 저장을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지저분하게 여러 가지를 했던 게 이제 새로 만들어집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서 메모에 저장을 누르면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메모가 막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이 부분. 아까 다 지우고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여기에서 제가 메모에 저장을 눌렀더니만은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만들어지는 결과가 보여지게 되겠죠. 자, 이게 결과가 보니까 괜찮아서 내가 소스로 전환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마지막에 여기 소스 전환을 누르면 여기에 전환이 또 들어가죠. 한번 눌러볼게요. 연습 삼아 눌러볼게요. 아까 똑같은 게 한데 그럼 왼쪽에 막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소스가 이쪽은 요번은 소스로 들어가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졌는데 아까 했는 거나 요번 거나 뭐 같다고 봐가지고 나는 가만 보니까 지워버릴래. 그러면 지워버리면 됩니다. 여기에서 다시 볼게요. 자, 이 소스 가운데에서 내가 지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위에 손을 이렇게 기다리면은 세 개 점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 개 점에서 이 소스 지우기를 선택하면 소스 삭제죠. 그러면 얘가 지워집니다. 지워지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왼쪽에 갖다 넣는 거에 너무 벌벌 떨면서 갖다 넣지 마세요. 언제든지 지울 수도 있고 언제든지 추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니까
왼쪽에 넣을 때는 자유롭게 그렇게 갖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이것저것 질문해가면서 활용해보고, 특히 마지막에 학습 가이드, 브리핑 문서, FAQ 요거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첩경의 길이 여기에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만큼 다 했는데 마치려고 하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나요? 네, 한 4분 정도 남았습니다. 네. 목사님, 노트북 이거 소리를 하고는 아닌데요. 잠깐만요. 두 개를 동시에 켜놓으면 이같이 소리가 울리거든요. 하나만 소리 나게 해놓고 질문해 주세요. 네, 말씀해 보세요. 네, 노트북 LM하고는 아닌데 PDF가 리더기와 편집기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에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옛날에 PDF 사진 찍어가지고 하는 거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거든요. 옛날 아주 오래됐습니다. 한 1년 전도 됐을 거예요. 그거를 PDF 만들기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면은 우리 영상에서 IT 세상에서 PDF 만들기 거기 찾으면 거기 다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PDF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경우도 좋은 극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책을 샀는데 이같이 러시아 지정학 아틀라스 이런 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책을 내가 이렇게 두꺼운 책 이렇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또 뭐 거창하게 이렇게 들고 다니는 게. 그런데 내가 얘를 PDF로 읽어놨다가 필요한 부분만 딱딱 잘라서 쓰겠다. 좋은 의도겠죠. 그죠? 공부한다든지 누구께 강의를 해야 된다는 사람으로서 여기에 상당히 잘 만들어진, 제가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상당히 잘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그러면 애써 소련이 어떻게 전쟁이 벌어졌고 어떻게 됐고, 이거는 또 어떻게 된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에 그때에 저는 저는 항상 뭔가 하면 잘 모르는 지역, 우크라이나도 잘 모르고 소련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이같이 지도를 사요. 이 같은 지도를 산다고요. 지도를 사서 이 지도를 통해 가지고 이쪽 지역 내가 전혀 모르던 분야에 이거를 익숙해지게 하도록 합니다. 이거 보면 참 재밌게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소련이 어디쯤 어떻게 있는가부터 시작해서 인구 구성은 어떻게 됐고 어떤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림으로 대부분 만들어 놨습니다. 땅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소련의 광산물들은 어떻게 되고 쭉 이런 얘기들을 이 지도를 통해서 먼저 공부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요 아주 편하게 쉽게, 제가 뭐 소련 유학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우크라이나는 더더욱 아닐 테고, 그러나 이런 부분을 알게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할 때 제 혼자만 하는 게, 제가 어디 강의를 가지고 선다든지 쓰고 싶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 PDF로 만들어 놔야 되겠죠. 이 책 들고 다니면서 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PDF로 만들 때에 PDF로 넣어놓고 만들게 되면 아주 편리하고 좋죠. 그렇게 사용하기. 그래서 여러분이 웬간한 거는 PDF를 잘 활용해 보면 좋은 극이 될 겁니다. 뭐 어떤 적이 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문서가 왔단 말이에요. 무슨 이렇게 문서가 왔을 때야 이게 바로 버리기는 그렇고 두자니 어디 뒀는지 나중에 모를 것 같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 문서를 그냥 사진 찍어 가지고 보관해 놓으면 되는데, 사진도 그냥 찍는 거 말고 PDF가 찍혀지는 방식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VLM이라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그거는 찍으면은 자동으로 PDF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찍으면 보통 여러분이 사진 찍으면 JPG로 되죠. JPG로 되는 게 아니고 자동으로 넘어간다고요. 그렇게 해서 PDF로 찍게 되면은 그러면 사진으로 찍는 거 PDF로 찍는 차이는 뭐냐? PDF가 훨씬 더 정확하게, 특히 이 같은 문서 같은 경우는 글자가 정확하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글자가 됩니다. 사진은 찍다 보면 그쪽 부분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어떤 글자는 잘 못 읽거든요. 그래서 PDF로 찍으면 그런 일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는 무조건 PDF로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복잡한 계약서가 있다든지 뭐 할 것 같으면 종이로도 둘 뿐더러 또 하나는 사진을 PDF로 저장해 놓은 건 좋은 방식이 되겠죠. 일목요연하게 딱 관리할 수가 있으니까. PDF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른깨비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